그러면 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이원석 증인님 미안한데 안 보여서 좀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시간 멈춰주세요. 네, 이원석입니다. 네,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 대검 소속 조주연, 한강일, 이윤한 검사를 수원지검에 파견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이곳은 인사 문제인데 패싱을 안 당하셨네요. 그때 이들이 수원지검 15층에서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수사했죠. 위원 그죠? 총장이 개개 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 예, 그러니까 세 사람을 본인이 파견을 보냈는데 무슨 사건 수사한지는 모르고 보냈다 이 말이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주가 쌍방울 조작 그룹과- 사건인 건 알았죠.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그런 사건인 거 알았죠. 알고 예. 있습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자,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총수로는 처음으로 오늘 한국거래소를 잘생겼다.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폐가 망신을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하면 폐가 망신한다. 주가 조작하면 폐가 망신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금감원이 2023년 초에 쌍방울 주가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정보를 검찰에 제공했는데 그렇게 총장이 강조했던 저 사건이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쌍방울이 예외인 것이죠. 그러니까 15층 사건, 쌍방울 조작 사건 봐주면 13층에서 이화영 거짓 준술만 받아낸다. 두 개를 교환한 거죠. 위원님, 자, 대한민국이 어느 특정 범죄 검찰총장이 가중 처벌에 관한- 조작하라고 지시를 하고 아니 어느 검사장이 아니 그런 그러니까 지시를 그동안 나온 증언을 토대로 내가 질문하는 거니까 본인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증인의 증언을 듣는 게 목적이지 변명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주가 조작 수익금에 대한 조세 포탈, 특가법 대상이고 참고로 공소시효 10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욱 증인 들어가십시오. 네. 네, 남욱 증인. 네,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문건 이것은 2024년 5월부터 6월 사이 그 유명한 노상원 의원이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기 위해서 문상호 정보사 사령관하고 함께 작성한 고문 문서입니다. 신체적 고문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 고문 문서는 어떻게 작성됐느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아랍 국가에서 실제로 고문당했던 유형을 모아놓은 겁니다. 정신적 고문,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활용하여 굴복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방에 감금하고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 위협, 회유, 인격적 모욕,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그 시간 2박 3일 남욱 증인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고독감을 느끼도록 2박 3일 혼자만 수용된 그것 본인에게 해당되죠? 독방에 감금. 네,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하기. 아니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당신 자식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가족 다 파괴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검찰이 내 가족까지 나의 최소한의 행복까지 깨버릴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이 취조하는 검사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게끔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재판이 없는 날 불러서 심야 조사하고 일요일에도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조사하고 새벽 1시 반에 구치소 돌려보내고 그래서 결국 내 운명이 검찰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다. 징역 많이 받을 거다. 사기를 꺾기 위해서 인격적 모욕도 주고 욕설 퍼붓기 이런 것이죠. 이게 정신적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자에게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 유입, 고문을 반복해서 그 다음 이러한 고문의 목적은 뭐냐? 대상자를 무저항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이와 협박에 굴복하도록 해서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인성을 파괴하고 조종하기 위한 행위. 그것이 고문의 목적입니다. 정일권, 송경호 증인 두 분 나와주세요. 시간 끊어주시고. 자, 지난번 강백신 어미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될 때 현안팀으로 갔다 이렇게 됐어요. 즉 윤석열 대통령 하명수 사건 수사팀이다. 그러니까 아무 자료나 막 봐라.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이 했겠죠. 그리고 아까 정일권이 했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플래닛 대표 변호사죠. 송경호 증인. 네, 맞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플래닛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강압 수사를 당해도 좋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고 나한테 수임료 많이 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진 않죠. 의원님의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전제로 한 사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정일권처럼 수사하는 것이 잘했고 자랑스러운 후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해명을 2천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검사에게 전직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수사해도 돼. 우리 이렇게 해왔잖아. 라고 하는 그간의 관행을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의원님 다시 한번 그래서 보시면 알 겁니다. 인권의 보루다, 인권을 옹호한다라고 주장하고 정일권 하는 부인의 그런 주장이 수상과 들어봐요. 해명을 들어가세요.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송경호 증인 들어가요. 법무법인 플래닛에서는 앞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의뢰인을 보호하지 않을 거다. 국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일권 증인 기회 드릴게요. 자신도 모르게 습득된 이런 고문 기술 책에서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고문을 고- 하거나 회유하고 공부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된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검사라고 선배 중앙지검장이 격려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합니까?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회유하거나 압박하거나 한 사실 공소 기간 지난 사람을 강제로 체포해 가지고 지하에 쳐 집어 넣어놓고 2박 3일 동안 혼자 고통 속에 넣어놓고 이런 거 하냐고요. 오로지 나무개개만 했죠. 딱 한 번 한 거죠. 딱 한 번. 왜? 해당 현안 사건이니까, 하명 사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아니라고 하시고 여러분이 수사할 때는 강요 다 하시고 예? 남욱 증인을 불러오려고 했는데 진술을 거부하니까 구치감에 가둬놓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해놓고선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검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처방? 피해자가 당했다죠. 피해자가 있는 말이야. 노상원이 쓴 수첩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발언 정지되셨습니다. 아까 발언 정지했어요. 다시 와서 나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시든지 하세요. 아까 정지했잖아요. 아까 내가 경고했고요. 또 그러시네. 정지된 거 듣고 나가놓고 거짓말을 하네 또. 자, 아까 국회법에 따라서 제가 경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하셔서 그러면 지금은 발언 금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간 거 아닙니까? 따로 와서 이야기하세요. 또 이러네. 그러면 속기록에 있는지 알아보세요.
앉으세요. 발언 정지된 사람이 왜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의힘은 위원장 진행도 이렇게 방해합니까?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됩니다. 앉으세요. 국회법 145조 다시 가져오세요. 자, 발언을 정지했습니다. 앉으세요. 아, 정말 나경원 의원 좀 아까 발언권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그거 듣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 못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체크해 드릴 테니까 가 앉아 계세요. 아까 나갈 때 아니 그건 내가 그 다음에 알려줄 테니까 진행하고 앉아요. 안 그러면 다시 금지시킵니다. 뭐를 줘요? 발언이 금지되었으면 다른 자세를 보여야지. 아까 내가 발언 금지시킨 시간 알려주세요. 11시 32분에 신동욱 의원 발언 정지했습니다. 11시 32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까 여러분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위원장님 발언을 다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든지 해야지.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그랬는지는 본인이 돌아보고 본인이 반성하세요. 자, 11시 32분에 가서 앉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11시 뭐라고요? 아니 보세요. 자 여기서 잠깐 다 조용히 해주세요. 신동욱 의원은 앉으시든지 일어나서 자꾸 그러지 말고 좀. 자, 발언권을 받으시려면 나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은 우리 국회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자리, 그리고 증인들이 와 있으니 회의 진행에 잘 맞춰달라고 했고, 그런데 이에 충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소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원래는 이상희 위원이 발언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하자고 했는데 안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큰 혼란이 생겼어요. 일어나서 계속 얘기한 사람이 신동욱 의원이에요. 그리고 계속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 번 했어요. 그럼요.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동욱 의원 경고합니다. 안 그러면 금지합니다.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회의 진행을 방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위원장 손에 든 떡이라든지 이따위 발언을 하면 됩니까 지금? 아니 윤석열하고 똑같네. 에? 아니 그렇잖아. 자 11시 32분에 신동욱 의원은 발언 정지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못 들을 정도로 뭘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에? 내가 그 말을 여러 번 했는데 그것도 못 들을 정도로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언권 정지 안 시키게 좀 협조를 하세요. 안 돼. 위원장의 자 이렇게 하면
퇴장 조치 지킵니다. 예, 예, 양쪽 다 조용히 해주세요. 양쪽 다. 자, 조용히 있었는데 내 말을 못 들을 정도로 그렇게 못 들을 정도로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또 자 이제 가만히 있고 나중에 따로 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한번 정리된 것이고 발언권은 정지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탁하지 말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부탁하지 말라고. 그러면 부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자, 진행합니다. 한 번 더 하면 다시 경고하고 한 번 더 하면 퇴장 조치합니다. 예, 한 번 더 하면 자꾸 이쪽으로 다가오면 퇴장 조치합니다. 자, 퇴장 조치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번 반응하게 하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국회법 제 145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위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들어봐요. 좀 그래야지. 퇴장하세요. 신동욱 의원 퇴장. 신동욱 의원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아까 금지했던 것에 이어서 퇴장 조치합니다. 신동욱 의원 퇴장. 자, 다음. 네. 자, 다음입니다. 정태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자, 퇴장하세요. 신동욱 의원 퇴장하시고, 자, 진행하세요. 자, 윤석열 정치검찰대 조작 기소와 조작 수사를 국정조사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해방 놓기 위해서 신동욱 의원이 계속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이 계속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이 계속 회의를 방해하고 있어서 발언은 오전 11시 32분에 금지 조치했고, 그리고 지금 오후 3시 30 몇 분입니까? 네, 퇴장 조치했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의원 그만하세요. 진행하자. 다음 의사진행 누가 합니까? 다음 발언 누가 해야 돼요? 발언해야지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방해하실 거예요? 자, 앉으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아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자, 정태우 의원 진행해 주세요. 퇴장하세요. 우리 국회의장께 연락해서 경호와 개호를 필요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게 좀 해주세요. 나경원 의원이 정리해 주세요. 아, 신동욱 의원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정태우 의원님, 예, 정태우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신동호 의원님, 신동호 의원님 퇴장 조치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예, 신동욱 의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오전에 발언권 정지했을 때
오전에 발언권 정지했을 때 그것도 못 알아듣고. 아까 그때 그랬다고. 아까 그때 그랬다고. 나가세요 좀. 아니 그러니까 좀 달리하고 들어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언권 정지당했을 때 못 들었어요? 나가세요. 아니 그 다음에 빨리 나가. 어제 이상희 의원님도 두 분 간사께서 이야기해서 나중에 했잖아. 그럼 그렇게 하든지. 나는 지금 이 상황은 이게 아닌 것 같아. 좀 나가서 이야기하든지 그러세요. 조용히 해요 좀. 조용히 해요. 뭐 했어요 그러면? 뭘 하고 있었길래 그걸 몰라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뭘 했길래 그걸 몰라? 아니 됐어요. 지금 퇴장 조치까지 됐어요. 자, 우리 네, 질의하겠습니다. 정태호 의원 질의하세요.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나가서. 자, 질의해도 되죠? 아유 정말 예, 질의. 너무 심하네. 네, 질의하겠습니다. 너무하네. 아주 이 국정조사를 회방 놓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했어요. 자, 진행하세요. 예. 그럼 회방 놓지 말고. 아유, 속기록을 보든지. 아유,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됐어요. 퇴장하세요. 퇴장하라 그래서 나가서 하세요 좀. 자, 김영동 간사님 나가서 좀 상의하세요. 자, 정태호 의원님.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그 박상영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 주범이 되고 이 사람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필요하다.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에 나온 박상영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일건 검사 관련 발언도 있었는데 목표는 하나다. 여기서 목표는 이재명 당시 아마 당대표를 지칭하는 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수사의 패턴이 대장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특위 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사건 조작 기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천화동인 1호의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우리 남묵 정의님의 생각이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10월 처음에 21년 10월 19일 날 검찰이 남욱 정의를 조사할 때 그 차필 메모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천화동인 1호 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누구냐라는 검찰 질문에 대해서 유동규라고 명확하게 발언을 하셨죠? 진술을 하셨죠? 사실인가요? 네. 그런데 이 발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유동규다라는 그런 건데 22년 12월 21일 날 재판에서 이게 이재명 당시 대표와 관계 있다. 성남시장실 지분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맞나요?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1년 10월 19일에서 22년 11월 21일 사이에 입장이 번복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회유, 압박 이런 사실들이 이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아까 2박 3일 동안 2022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국치감에서 조사를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거주하면 있으면서 네. 그렇죠. 근데 이게 2박 3일이라는 게 우리가 서울구치소장한테 확인했을 때는 그 전에도 후에도 한 번도 구치소에서 체포되어 와서 그곳에서 밤을 새워 2박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본 적은 없다. 이런 진술을 서울구치소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는 2박 3일을 진행한 유동규와 남욱밖에 없어요. 따로따로 날짜를 달리하면서 있었는데요. 남욱 정의는 2박 3일간 중앙지검 청사 지하 구치감 맨바닥에 모포 하나 주고 자라는데 못 자서 고생했다. 그런 진술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2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정일건 검사한테 나중에 날짜를 달리해서 나중에 정일건 검사를 만나게 되죠. 네, 거기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심장, 환부를 뭐 도려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되는 거고 아이 사진을 또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어져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22년 11월 21일 날 재판에서 이제 번복하는 입장을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구치감에서의 경험과 그다음에 정일건 검사를 만난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입장을 번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신 거죠? 네, 실제로 어떤 심리적 압박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뭐 검사님들은 수사를 계속 하셔서 잘 인지를 못하시겠지만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특히 저같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소가 되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유죄가 만약에 인정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님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다른 우리 생각과 다르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거야라는 네. 취지의 얘기 혹은 뉘앙스. 네. 그러면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런 심리적 압박과 어떤 경우는 아주 노골적인 협박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과정을 거쳤잖아요. 네, 정용환 증인, 네. 2박 3일 동안 있는 게 지난번에 이례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저나 제 주위 검사들이 그 검찰청내 구치감에서 피의자를 재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거였죠. 네네. 이원석 증인님, 네, 이원석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방식으로 조사하는 게 맞나요? 구치감은 우리 법령상 유치 장소입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그 구치감은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공간이 설치 목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법령상 유치 장소이고 영장에도 구치감 유치 장소로 돼 이 있습니다. 구치감의 그 기간이 그러니까 거주하는 기간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피의자나 재소자의 인권 사원과 연계돼서 조사한 사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저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님이 형소법을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오히려 구속 영장 심사를 받고 구치감에서 대기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 침해 요소가 적다 하는 법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증인께서는 이렇게 이례적인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정당한 것이 같은데 아니고 바로 법령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결국은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원석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 증인이 아니 피의자가 구치감에서 2박 3일 동안 유치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지금 이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모든 과정이 검찰의 하나의 괴물처럼 느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부장께서는 정인께서는 저는 평생 이 검찰이 해체된 상황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물론 당연히 지금 수사 기소 완전 물론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검찰이 폐지된 상황에 대해서 총장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구속돼 있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는데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 출석에 불응해서 별도의 체포영장을 갖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에 그 당시에 불응해서 아마 의원님들도 구치소까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체포했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검토일 예. 2박 3일 동안 아무도 없는 구치감에 피의자를 혼자 놔두고 계속 조사하는 것이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회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됐다는 걸 제가 문제 지적하고 있고 그것이 정당하냐고 제가 이현석 정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 구치소에서 의원님,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정당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법령상으로 인정되는 조치 안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 증인 네. 무슨 질의를 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왜 무슨 질의를 하는지. 내란범 체포한 거하고, 예? 그래서 그 내란범 구치감에 넣어놨습니까? 그때 체포영장 집행이 불능됐던 걸로 내란범 체포하고 그 내란범의 변호사들이 다 끼어서 못 가게 거기서 막고 그랬던 거 모르시는군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모든 변호사들이 다 가서 예, 그 내란범 체포영장 구치소에 있는 내란범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구치소 안에까지 쫓아가서. 아시겠어요? 네, 체포영장 그런데 그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하면서 저런 식으로 했으면 그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게 맞아요. 구치감에는 전무후무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구치감에 1박 2일 시켜본 적 있으세요? 그 있어요 없어요? 지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있어요 없어요? 근무할 때 지하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치가. 있어요 없어요? 지하입니까 그러면? 구치감에 가본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딘지 몰라서 지금 묻습니까? 아니 저 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인이 제 이름을 언급을 해서 제가 제 법안을 국회에서 지금 발언했기 때문에 제가 집회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의원님. 차규근 의원님 법안을 곡해했다고 하니까 이따가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곽규택 의원 질의하세요. 자, 퇴정하세요. 자, 곽규택 의원 질의하세요. 자, 곽규택 의원 질의하세요. 곽규택 의원이 먼저 합니까? 이상희 의원이 먼저 하십니까? 제가 먼저 할 거예요. 이상희 의원입니까? 제가 아까 조정은 이상희 의원으로 돼 있다는데 저 한 1차 질의도 안 했어요 아직. 저기도 안 하셨어. 그러면 곽규택 의원하고 이상희 의원이 하세요. 네. 예, 그러면 곽규택 의원 하세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뭐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이낙연 전 총리 간에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였고 확인 결과 약 7,8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개발 차액이 민간업자들한테 그냥 가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대장동 사건은 내가 설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남시에서 또 성남도시공사에서
개발 사업 진행해가지고 이게 불거진 사건이면 재판부에서 말하듯이 성남시의 수뇌부, 성남시장에 대한,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건 수사 ABC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일기 대장동 수사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일기 수사팀에서 안 했어요. 이재명 예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까? 무슨 시간상의 이유 때문에 수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크나큰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수사가 조금 지연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현동 사건도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을 보니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다 못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형편없이 법원에서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것은 항소를 하는 게 맞잖아요. 옆에 있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억도 안 되는 돈을 집어넣어서 1,000억 원 이상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추징금이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이런 걸 풀어달라고 법률적인 쟁송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겠다는 검찰의 보고를 묵살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란 말 3번 해가지고 항소를 포기시킵니다. 그래서 검찰 간부들이 왜 항소 포기를 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 했더니 다 좌천을 시켜버려요. 이게 정란이에요. 정사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이 항소 포기라는 거, 검사가 기본적으로 구형한 것보다도 무죄가 나고 형량이 모자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퇴직한 이유입니다만 항소하겠다는 의견은 수사팀 의견이고 서울중앙지검도 4차장도 항소 의견, 검사장도 항소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항소 포기가 됐는데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언론 보도를 아무리 살펴봐도 항소 포기하라는 지침을 준 사람은 없는데 항소 포기가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통상의 절차라고 하면 다른 것을 다 빼놓더라도 부당한 범죄 수익 박탈을 위해서는 반드시 항소가 돼야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은 큰 소리 치면서 다니고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요. 지금 신장암이 확인돼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이 국정조사 한다고 거기다가 지금 소환장을 보내가지고 그 담당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 배우자에게 내가 죽어야 내 말을 들어줄 것이냐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동행면허장을 발부한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PPT 한번 띄워봐 주시죠. 김동아 의원님, 그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옵니까? 자,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설계자라고 그랬어요. 2022년 12월 7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당시에는 남욱이 진실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욱이 연기지도로 한 게 아닌가 검찰에서. 연출 능력도 낙제점이다. 이렇게 비꼬니까 남욱 뭐라 했냐면 나를 테스팅하신 분 이재명 대표죠. 발령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그랬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소리 좀 형편없다 키워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잠시 전에 멈춰. 제가 네.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 언급한 것 같아요. 이제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캐스팅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예. 지금 최근에 뭐 본인이 위협을 당했다, 협박을 당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한 게 최근에 2025년 11월 7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전혀 이런 주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2022년 12월 7일 당시에 그런 주장을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뻔뻔하게 당시에는 자기하고 말 틀리면 연기하는 것이라 그랬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협박당한 피해자처럼 남욱을 대장동 일당을 포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대장동 사건의 선수들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주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주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원석 증인. 네, 이원석입니다. 예. 악의 평범성 들어보셨죠? 예, 아이히만에 관한 이야기 잘 예, 알고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유대인 학살 전범 재판에 나온 아돌프 아이히만을 보면서 있습니다. 네, 유명한 그 한나 아렌트가 통찰한 개념이죠. 예, 책도 읽어봤습니다. 예. 많은 이들은 수백만 명을 학살한 주동자가 광기 어린 눈을 한 괴물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렌트가 목격한 아이히만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네, 너무나 평범하고 예의 바른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증오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네. 자, 특별한 악마적 성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비판적 사고를 멈추고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전락할 때 국가나 조직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 성실함이 때로는 가장 끔찍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잠시 멈춰 주시고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신동욱 의원 왜 자꾸 그래요? 왜 자꾸 그래요? 발언권 위원장님. 네. 저 심각하게 제 지금 질문권 제가 경호 불러야 되겠습니까? 꼭? 퇴장시켜 주십시오. 징계 조치해야 됩니다. 징계 조치. 퇴장시켜 주십시오. 기본이 네. 아니었어요. 그러지 않게 하세요. 그러지 않게. 자, 퇴장시켜 주십시오. 네, 우선 이주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동료 의원 질의하는데.